오랜만이에요. 몇 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데 반갑습니다. 구선배의 내일 일기 지금 시작합니다. 퇴직한 이후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요즘 뭐해? 앞으로 뭐하고 살 거야? 아직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다. 솔직히 나도 잘 모르니까. 답답한 마음에 옛 동료를 만나러 간다. 정장을 입고 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던 나에게 옛 동료의 모습은 낯설어 보였지만 그에 반해 표정이나 행동 등은 너무 편안해 보였다. 퇴직 이후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정했기 때문인 듯 싶다. 네. 지금 뭐 좀 시간도 걸리니까 예, 좀 천천히 와요. 네. 네. 해놔요. 네네. 잠그면 안 돼. 네. 오랜만이에요. 몇 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데 반갑습니다. 그래, 그동안 잘 지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있었죠 뭐.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난 저 뭐 그만두고 나서 바로 그냥 우리 집사람 일 도와준다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회사를 그만두시게 된 건데 희망퇴직할 때 신청했던 이유는 뭐였어요?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평생 다닐 직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번에 한번 결단을 내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나름대로 특별히 지금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정은 좀 어땠어요? 저는 조금 약간 상실감 같은 게 좀 오긴 했었거든요. 몇 년 안 돼서 우리 집사람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내가 투입이 되어도 특별히 상실감이 크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착안해서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지금 이거를 초벌을 한번 해놓고. 초벌을 하고 근데 이게 튀기는 건 뭐 어려운 건 없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도 이거 배우고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진짜 하루 이틀만 배우면 하는 건 다 할 줄 알아. 단지 잘하냐 못하냐 잘하고 못하고. 그러면 이직을 안 하고 창업하는 길 쪽으로 지금 가셨는데 처음에 하실 때 두려움이나 뭐 이런 거는 좀 없었어요? 저도 제일 그게 막상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사실 두려움이나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거였어요. 뭐냐면 당연히 얼마가 투자가 될 것이고 그 투자를 뽑기 위해서 뽑을 수 있냐 없냐를 판단을 나름대로 해봤죠. 그래서 뭐 이 정도로 하면 뽑을 수는 있겠다.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네. 혹시 처음 창업 시 제일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용기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그렇죠. 창업이. 왜냐면은 제가 볼 때 뭐 아무리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기본적으로 돈은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이거를 안 까먹기 위해서 어떻게 플랜을 세우고 하면 되겠다. 그것까지는 나와야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냥 막연히 뭐 소일거리처럼 하겠다면 모르겠지만 만약 돈을 벌겠다고 한다면 그 계산기는 정확하게 두드려 봐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 없이 그냥 이렇게 희망퇴직을 하다 보니까 막연히 뭘 하긴 해야 돼서 창업을 하고 싶긴 한데 사실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솔직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앞에 말했지만 회사를 다니면서도 좀 준비를 그 해놓는 게 준비를 좋죠, 사실. 아예 안 하고 나온 거랑 그러니까. 하고 나온 건 다르겠죠. 그래서
이미 그 이제 지난 일이고 안 하고 나왔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플랜을 나름대로 한번 짜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본인 혼자 판단하지 말고 또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해보고 여러 사람들을 주변 만나봐. 사람들 실제로 하고 계신 분들이 얘기를 좀 많이 듣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저는 아무래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접 알바가 됐든 뭐가 됐든 해봐라. 최소한 뛰어 들어보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A란 가게를 여는데 A란 업종에 대해서 정말 아예 한 번도 안 해보고 있는다. 그래도 다만 몇 개월이라도 해보고 일을 하는 해보고 하는 거랑은 아마 천지 차일 거예요. 가정을 해보면 문을 열었어. 근데 문을 열었는데 시작하자마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어. 그럼 바로 상실감이 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일을 하면 이런 일은 처음부터 생기는 거라는 거를 알고 다 감안할 수 있구나. 대비할 뭐 딱 하고. 그럼 보통 다들 경험이 없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로 많이 창업을 하고 하긴 하는데 처음엔 어쨌든 프랜차이즈로 하는 게 맞는 거겠죠? 프랜차이즈를 안 하면 정말 1에서 10까지 직접 본인이 다 직접 해야 돼요. 되니까 발로 그러니까 다 뛰고. 제가 비유를 말씀드리면 치킨이다. 자, 일단 저는 치킨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닭은 쉽게 말해서 그 절단이 되어서 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만약에 프랜차이즈를 안 하고 닭집을 한다. 그러면 본인이 닭절단부터 다 해야 돼요. 당연히 닭절단부터 하니까 원가는 엄청 싸겠죠. 본인이 그런 기술이 없는데 처음부터 프랜차이즈를 안 하고 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프랜차이즈를 할 때 뭐 좀 주의해야 할 거나 뭐 고려해야 될 사안들이 좀 있을까요? 어떤 프랜차이즈를 선정할 때 있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를 하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이 높아요. 네.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비브랜드로 가게 되면 좋은 점은 오히려 조금 더 프리해요. 네. 왜냐면 좀 자유롭게 할 수 예, 있다. 이름 있는 브랜드에서 하게 되면 그런 관리를 받아요. 근데 이제 이런 정도 하게 되면 뭐 그렇게 타이트한 관리는 없고 조금 더 프리하게 할 수 있고 하지만 어쨌든 절대적인 매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밀릴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 가게가 지금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이 가게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평 정도예요. 7평이면 투자비는 어느 정도 들었어요? 6천 정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투자비 원금 회수는 다 한 건가요? 투자비 원금 회수는 그것도 어떤 기준상에 다르지만 뭐 지금 이제 3년 정도 됐거든요. 지금 정도는 그 정도는 뽑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월급쟁이 할 때하고 지금 이렇게 자영업으로 했을 때하고 실제 수익은 어느 정도 어떻게 돼요? 둘이 비교했을 때? 수익은 결국 본인이 얼마나 인발브 하냐에 따라 달린 거고요. 수익은 회사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프랜차이즈에서 6천이나 1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투자비 회수는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야 회수가 가능한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이제 결국 매출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달려있겠죠. 뭐 한 1년은 넘어야 되지 않겠냐. 그 질문하는 게 조금 뭐랄까 어색해. 내가 어색해? 무슨 말이냐면 내 입장에서 관계없어.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크게 하고. 그럼 가게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뭐가 있어요?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쉬는 날이 없죠. 이거 이제 직장인은 솔직히 주 5일제에다가 뭐 네. 연차에다가 휴가 뭐 여름휴가 이런 것도 나오는데 네. 솔직히 그런 것까지 다 하기에는 네. 힘들다 초기에는. 왜냐면 내 가게니까 내가 닫으면 되죠. 근데 내가 이 가게를 닫았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우리 가게에 대한 이미지 고려 안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본사에서도 엄밀하게 말하면 그 직접 컨트롤 안 할 뿐이지 계약서에 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영업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며칠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나름대로 계약서에 보면 다 있긴 있어요. 월세는 지금 그러면 얼마를 하고 내고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월세가 100만 원이면 뭐 평수에 비하면은 그렇게 싼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100만 원짜리 가게는 나쁘지는 않아요. 1층이니까 예, 나쁘진 1층의 않아요. 위치상 봤을 때 100만 원이면 나쁜 네.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다. 만약에 직장을 그만둘 거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퇴사하고 창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어떤 일을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생각해요. 전 저대로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 상황은 뭐 각자 상황이 각 틀리기 상황이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직장이 맞으면 계속 직장 다니는 예.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 근데 예. 나와서 뭐 할 만한 게 창업해서 잘할 자신이 있거나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나와서 창업을 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죠. 아니 우리 직장 그만두신 분들이 창업을 많이 뛰어드시잖아요. 네.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직장에 일을 하든 결국 경쟁 사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경쟁에서 이길 수 있어야 당연히 일을 할 수 있겠죠. 계속 영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너무 추상적이겠지만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시작을 해야 안 망하겠죠. 근데 다들 나와서 망하는 이유는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뭔가가 부족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부족한 게 뭔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만두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그만두고 나서 아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그 그만두고 알기 전에 미리 경험을 통해서 그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뭔가 부딪혀보면서 아닌 건 아니고 이건 맞다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 경험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진짜 궁금한 게 정말 이렇게 하다가 네. 잘못됐어요. 네. 접어야 돼. 사업 이게 그 자영업을 접어야 돼요. 네. 그때 혹시 출구 전략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권리금을 좀 받아서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다든가 뭐 그런 장치가 좀 있나요? 제가 느끼는 현실을 얘기 드리면 네. 본인이 이 어떤 가게를 열 때 나는 이 가게를 나중에 팔 때 얼마를 받고 싶다라는 게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현실은 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본인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5천만 원을 투자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그 5천만 원의 가치를 주고 들어올 것이냐?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 5천만 원 주고 들어오니 딴 데 가서 새 거 하는 게 오히려 낫겠죠. 굳이 그 험거를 그 권리금을 주고 온다는 거는 그만큼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또 역으로 얘기하면 그 잘 된 사람이 그걸 왜 놓겠어요? 그렇게 많이 안 나오겠죠. 잘 되는데 굳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거는 일단은 잘 안 된다. 그 권리를 내가 3천을 줬다고 해서 그 3천을 회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거는 모르는 거죠. 이거는 폭이 0에서 0부터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3천을 권리를 줬는데 뭐 대충 잘하면 4천 받을 거고 대충 못하면 2천 받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 그냥 0이 되는 수도 있다. 그 부분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직장 생활에 정말 심각하게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한테 뭐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회사 잘 다니고 있었어요. 잘 다니고 있었고 사실 안 그만뒀어도 예, 됐잖아요. 예, 안 희망퇴직이라. 뭐 굳이 이렇게 그만둬야겠다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어떤 제안을 했고 그 제안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나름의 준비는 그래도 하고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잠깐 고민했지만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주저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유비무환의 자세로 모든 일에 있어서 준비를 그래도 해놓는 것이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